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또 상호작용, 전자기파 복사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고 또 이 도달한 에너지가 다시 위성의 센서에 도달하기까지는 두 번의 과정이 거치게 되겠죠. 두 번의 과정이 거친다.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 복사에너지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기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대기권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이미지 동영상, 실시간 지구 관측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보여줬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낮에 우주정거장에 여러분이 지금 탑승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구를 살펴보면 지구의 겉표면에 어떤 뿌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대기의 상에 있는 입자나 가스상의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산란 또는 흡수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산란과 흡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전자기파, 즉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서 다시 센서에 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느냐가 위성 원격 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학부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이번 학기 학습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 하는 것들을 학습해야 되겠죠. 자, 특별히 산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우셔야 되죠. 레일리 산란, 사람 이름이고요. 미산란, 또 비선택적 산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시험 문제로 낸다 그러면 100%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암기해서 제출하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벼락치기라고 하나요? 도서관에서 하룻밤 새서 그냥 대충 외우거나 메모장에다 작성해서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방법 말고, 실제로 레일리 산란, 미산란, 비선택적 산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일리 산란을 살펴볼까요?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보다 파장이 더 큰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입자는 아주 작고 파장이 더 크죠. 즉 레드와 같은 이런 긴 파장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 때 어떤 산란이 일어난다고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납니다. 즉 아주 미세먼지, 질소, 산소와 같은 이런 입자가 있을 때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하늘이 낮 동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무슨 산란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레일리 산란,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주에 나가면 하늘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 미산란입니다. 미산란은 입자의 크기, 즉 산소나 질소 이런 등등의 가스상이나 입자상의 물질이 파장과 같은 크기일 때 미산란이 일어나고요. 같은 크기일 때, 즉 먼지, 꽃가루, 연기,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파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는 일몰시 하늘색의 변화가 붉은색으로 나타나죠. 빅뱅의 가을, 노을. 자,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을 통해서 우리가 구름이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보이는 것, 이거는 미산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하늘의 변화, 작은 입자상의 혈변은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선택적 산란이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파장보다 훨씬 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입자의 크기가 훨씬 큰 경우라고 하면 물방울이나 큰 먼지 입자죠. 자, 이런 경우가 무엇에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구름, 안개 이런 등등일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파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모든 파장에서 균일하게 산란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많은 경우에 흰색의 패턴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그렇죠, 하얀 구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흡수입니다. 흡수는 업섭션이라고 하고요.
전자기파 에너지가 대기상의 물질의 오존,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등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존이 없어지면 오존홀이라고 그러죠.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CO2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의 온실가스 형태가 돼서 열 적외선 파장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배웠습니다. 다음은 대기의 상호작용 중에 대기의 창, 즉 atmospheric window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로 전자기파 복사에너지가 들어오는 신호를 투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투과하는 정도가 거의 100%에 해당되는 경우 비지블은 전자기파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100% 가깝게 투과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나머지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전부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장대 영역에서는 전자기파 에너지가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고 대기 중에서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지블 영역은 어떻다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 에너지가 지표면까지 도달을 해서 다시 센서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있는 카메라 센서의 사진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전자기파 에너지의 파장대 영역에 따라서 흡수가 되거나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는 이 전자기파 에너지 파장 영역, 이 파장 영역이 대기의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수업에서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